일 잘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 통계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 통계하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뭘 사람들이 다 배웠으면 좋겠냐, 문이과를 떠나서 통계예요, 통계. 왜 통계적 사고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행 작가로 살고 싶다. 여행만 해도 기분이 좋을 텐데 작가라면서 먹고 살고 싶고요. 그럼 그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통계적 사고를 해봐야 돼요. 그럼 지금 여행 작가들은 얼마를 버나? 를 따져봐야 되고, 그럼 과연 이 책이 얼마나 팔렸나를 봐야 돼요. 일단 몇 회인지 볼 수가 있어요. 예스24 이런 거 보면 점수를 볼 수가 있어요. 대충 따져볼 수가 있어요. 몇 권 팔렸나. 진짜 1등 여행 작가 친구가 판 게 단권으로는 진짜 잘 팔려봤자 2, 3만 권밖에 안 팔려요. 그럼 그 친구는 다 초보 작가이기 때문에 인세를 10% 미만으로 받는 확률이 거의 90%예요. 10% 받는다고 쳐도 그 친구가 1년 내내 팔아서 벌 수 있는 사람이 3천만 원 미만이고, 그거는 1등이고 2등만 내려가도 5천 권, 4천 권 박. 여기 몇 법칙? 모든 여러분 마케팅 결과는 몇 법칙입니다. 어때요? 5천 권으로 뚝 떨어지고 90%는 어때요? 1000권도 못 팔아요. 살 방법이 없어요, 여행 작가로. 유튜버로 그럼 내가 살 수 있나? 그러면 대충 여러분 요즘에 검색해보면 유튜버 1뷰에 1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먹고 살려면 막 10만 뷰, 20만 뷰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그다음에 소셜 블레이드 같은 거 쳐보면 대충 추정 수익까지도 알려줘요. 그게 다 통계잖아요. 다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후원을 받거나 스폰서를 받지 못하면은 여행 작가로 살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열정을 갖고 뛰어들죠. 1000명 뛰어들면은 한 친구 성공하죠? 그 친구가 정답이 되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 미치세요, 이렇게. 남은 친구 다 힘들게 사는데. 동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통계적 사고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먹고 살고 싶은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PD님이나 팀장님 내가 맨날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좋을지, 이 컨텐츠가 좋지. 좋다는 정의가 뭐냐면 대중성. 대중이 얼마나 클릭으로 반응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게 이제 대중성이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퀴즈처럼 해요. 똑같은 컨텐츠인데 제목을 이거로 했을 때, 사진으로 이거로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그럼 뭐 70% PD는 이거를 예측하고 30%도 얘기하지만 이게 맞아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통계적으로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수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 열심히 막 영혼 막 이런 얘기 쓰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퀄리티가 높았다. 도대체 어떻게 퀄리티가 높은 걸 증명할 건데요? 그 다음에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도 한두 번들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항상 물어봐요. 이 식당이 벌 수 있는 맥시멈 매출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항상. 나 그거 아직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 뭘 대답하냐면은 그래요. 가장 많이 벌어본 액수를 대답해요.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벌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거는요? 가장 비싼 메뉴로 꽉 찼을 때 손님 평균 체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회전율. 이걸 해본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식당을 차리세요.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 만약에 3명씩만 들어오면 얼마를 법니까? 손님이 요만큼 10%만 차면 얼마 법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영업, 식당 창업률 이런 위기가 전 세계에서 그리스나 뭐 어디 멕시코인가 다음으로 2, 3위 해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게 법으로 뭘 만들었으면 좋겠냐면은 그 공무원 시험 보듯이, 수능 시험 보듯이 정치인들이 통계 공부를 해야 돼요. 1년 지나마다 그 통계 검증 시험 다시 갱신 시험 보고. 통계 검증 시험? 왜냐면은 왜 데이터를 안 넣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팅게일이 여러분 세계 최초로 의무 기록표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이팅게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꼼꼼히 다 적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를 바탕으로 위생시설을 재정비하고 환자들의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노력했다. 그러자마자 6개월 만에 43%에서 2%로. 나이팅게일이 무슨 의술을 개발한 게 아니고 약을 개발한 것도 아닌데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했을 때 어때요? 사망률이 43%에서 여러분 2%로 떨어졌어요. 그래, 최소한 뭘 해도 앞으로 난 통계적 사고를 하자. 통계적 사고를 하자. 데일리 리포트. 여러분 데일리 리포트 쓰고 집중도 지금 통계 내보신 분들 계시죠? 내 집중 진짜 안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셨어, 본인들이요. 누구 욕먹고 반성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바뀐 거예요. 왜? 통계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지금 데일리 리포트를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그걸 자기가 조사를 해서 통계적 사고를 이미 하고 계신다니까요. 페이스북에서 이게 약간의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뭘 홍보해줘서 잘 됐다 이런 걸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딴 건 잘 모르니까 책을 그런 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서 100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순위가 아니에요. 자기 개발 분야에서 100이었다가 30가 됐습니다. 여러분 70계단 떠올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죠. 와, 70계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짱이고 제가 다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자기 개발에 완벽한 공부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30위 할 때 우리가 20위 정도 했어요. 자기 개발에서. 그날 17권 팔렸어요. 17권 팔리면 작가가 버는 돈이 2만 원 정도. 알바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알바하는 게. 심지어 그 정도는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팔려가지고 우연찮게 팔려서 변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이런 거는 조금 주변에 작가가 있고 그러면 캐물어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통계적 사고, 확률적 사고라는 게 뭐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되고 통계 잘해야 그게 아니라 되게 기본적인 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수예요, 산수. 그 산수를 알아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심지어 답답해. 만약에 이게 200에서 40에 올라갔어. 몇 건 팔렸을까? 이게 바로 통계사고 시작입니다. 왜냐면 알아보면 한 5건 더 팔려보구나. 내가 자랑할 게 아니네.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통계도 말도 너무 복잡해. 숫자적으로 내가 요거를 개발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몇 달 팔아야 되고 그때 판 걸로 몇 년을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개발하는데 구상까지 또 몇 달이 나야 되고 요 정도를 정량적 사고가 정량적.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해 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열심히 이런 거에 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박일 거예요, 제가 볼 때. 통계적 사고가 좀 말이 어렵지만 좀 산수적 사고, 정량적 사고, 정량적 사고. 정량적 사고도 말도 어려우니까 숫자를 써보세요, 숫자. 그렇게 해서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산수적 사고. 난 진짜 앞으로 여러분 이 강연을 보시고 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특히 가장 좋은 거는 통계를 보는 겁니다. 통계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통계도 뭐랄까 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고 통계가 모든 걸 반영할 수 없지만 최선이에요, 최선. 그러니까 뭐랄까 완벽은 아니고 최선이에요, 통계. 그 다음에 최악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 판단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휘둘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